건공관의 데크 있죠? 데크. 그 데크 쪽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특히 석사 하면서도 점심 먹고 커피 하나 들고 와서 그 데크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으로 있는 조재환 교수이고요. 저는 시립대학교 03학번입니다. 그리고 시립대에서 학부를 2003년도에 입학을 하고 2010년도에 졸업을 하고 석사를 허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2012년에 마치고 이제 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의 환경 설비를 하는 입장에서 건축은 현재와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이 현재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들을 실내의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내 환경, 그러니까 내 주변의 온도나 습도나 이 공간에 대한 이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건축은 현재라는 생각이 들고, 건물이 실제로 뭐 교통이나 산업이나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해서도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25%, 30%,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돼요. 그게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CO2 측면에서도 그래요. CO2가 글로벌 워밍에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물은 미래다. 그래서 미래를,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건축이 좀 미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먼저 선택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너무 동아리만 열심히 하고 거의 그 학과 공부를 잘 안 했죠. 그러면서 뭐 건축은 재미없고, 교통은 그 선배들이 야, 교통은 무조건 수학이야. 그래서 그래? 교통은 안 돼. 근데 도시 쪽 개론도 제가 재미없었고, 건축 설계도 딱히 내 진로가 아닌 것 같으니 도시도 아니다. 공학도 좀 수학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건축공학도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조경인 거예요, 조경. 모르겠다. 그냥 조경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경을 선택을 했다가 군대 가서 이제 후임이 공학이 좋다는 어떤 얘기, 딱 그 얘기만 듣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왠지 공학이 좀 다시 좀 좋을 것 같은 정말 그 느낌을 가지고 공학을 선택을 했어요. 공학을 선택을 하고 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물론 성적은 잘 안 나왔는데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같이 재밌게 공부하고 되게 학과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지만 꿈이나 비전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지구의 환경이나 어떤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건축공학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뭔가라고 보니까 건축 구조나 시공보다는 환경 설비 쪽으로 좀 내가 진로를 가져가는 게 이 비전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경 설비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진학을 하고 석사를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큰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석사하면서 논문을 퍼블리케이션을 좀 했었고, 뭐 감사하게 진로가 좀 열리고 박사과정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학교로 임용이 된 것도 그 박사 후과정을 간 것도 그렇고 다 감사하게 된 건데, 근데 어떤 일련의 선택에 대해서 전공 선택이나 다른 학교 지원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큰 고민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죠. 학부생들한테도, 저희 석사 연구원들한테도 이게 나이브하게 선택하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요새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정보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나 친지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게 그 대학 입시부터 저희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야,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편하게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건축 환경 수업 비듬 환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4학년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 공학 개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한국의 건축공학의 환경설비 커리큘럼의 한계점이 뭐냐면 너무 펀더멘털한 것들을 저희가 다루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건축공학의 환경설비 분야는 기계 쪽 전공하신 분들이 교과서들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 플러스나 트랜시스 같은 에너지 시뮬레이션하는 해석하는 툴들을 다 알고리즘들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그 알고리즘들이나 그 기본 이론들을 배우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열전달 수업을 첨강을 하고 공업 수학도 첨강을 하고 나름대로 보충을 했는데 그게 그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족하다는 게 박사를 가서도 느껴졌고 그런 부족함들을 제가 지금 하는 수업에서는 최대한 채우고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수업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들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과 특성상 누군가 해야 되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듬환경 수업이어서 비듬환경 수업 할 때는 마침 여기 뒤에 아두이노 보드가 있는데 최대한 이런 IoT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거는 조도 센서예요. 이게 디밍 제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조도 센서인데 여기를 가리면 밤, 떼면 낮. 그래서 밤에는 조명이 켜지고 낮에는 조명이 꺼지는 어떤 그런 그 IoT 기기를 이용한 어떤 코딩 그리고 이런 아두이노 기기들을 활용하는 수업들을 최대한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어떤 조도 센서나 소음 센서 이것도 다른 키트는 뭐냐면 이건 소음계입니다. 소음계인데 건축 현장이나 혹은 건물의 어떤 바닥 충격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소음계인데 아주 연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학부 수업 단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런 거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계학습이나 모델링 기법들 기본적인 것들 커리큘럼에 녹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병은 근데 아마 연구직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연구직은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직에 있는 분들은 이메일 확인을 24시간 합니다. 핸드폰에 이메일 연동을 해놓기 때문에 이메일도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석사 박사 연구원들한테 계속 야 연구직은 어쩔 수 없어 주말에도 뭔가 해야 돼라는 게 막혀있는 부분들을 계속 돌파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은 어느 날에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계속 어떤 고민들이나 이런 연구에 대한 의문들이나 이런 돌파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연구직의 좀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저희는 건물의 냉난방을 어떻게 최적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건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연구실에서도 작년, 재작년 여름에 실험을 했었는데 최적 제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알고리즘들을 도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어, 아웃도어 유닛이 있는 히트펌프가 냉난방이 되는 히트펌프가 실내기죠. 실내기가 있고 각 층별로 실외기가 한 2억 개 정도씩 있는데 이것들을 적용하고 실제로 건물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이 회사들의 와이파이 모듈이나 통신이 되는 모듈 설치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천만 원, 몇천만 원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연구 레벨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제어를 최근에 한 1, 2년 새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저런 스마트 푸셔라는 걸 개발을 해서 아두이노로 모터를 달아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거를 구현할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방법은 리모컨 신호가 기본적으로 IR, 즉 적외선 신호인데 그 적외선 신호를 아두이노로 이제 인터셉트해서 25도, 23도 셋 포인트를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직접 아두이노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건물 냉난방 제어가 스마트 그리드랑 연계가 돼서 캠퍼스나 건물군의 에너지 관리하는 그런 연구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공학의 환경설비 전공인데 처음에 인하대학교 왔을 때 건축 구조 쪽 교수님이 조재현 교수 논문을 많이 써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또 건축 구조 연구를 하시면서 구조적으로 안정된 큰 구조물을 세우는 어떤 작업을 했대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대형 구조물을 시공을 하고 세우는데 시뮬레이션 한 거랑
실제랑 정확하게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희열을 느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일화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저도 학교에 오면서 제가 모델 기반 예측 제어라는 연구를 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이 물리 모델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건물의 냉난방 제어를 기계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제 한 가지 연구의 의문이었고, 그게 한 2년, 3년 지나면서 우리 석사, 박사과정 연구원들과 연구를 쭉 해보니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데, 근데 이게 실제로 될까? 이런 의문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연구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릇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게. 나는 석사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향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연구하는 게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연구하는 게 재밌어. 근데 저기 있는 선배들만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한계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석사 진학, 뭐 박사 진학, 혹은 유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뭔가 하고자 하면 충분히 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레 겁먹고 한계 짓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축 구조는 이미 수학이나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환경 설비는 커리큘럼의 한계상 잘 연결이 안 돼요. 그 연결을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열 전달, 연력학, 유치역학을 우리 환경 설비 과목과 연결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 환경 수업에서 온도 구배 곡선 기억나시죠? 그게 다 기본적으로 푸리에 열전도 방정식부터 힛 이퀘이션까지 와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정상 상태라고 가정해서 푸는 건데, 그 펀더멘털한 거를 잘 안 배워요. 그게 연결해주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그 안에 다 공업수학이 있고 1차 미방이 있고 열전달이 다 있는 건데, 연결을 안 해줘서 환경설비 분야에 어떤 그 취약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IoT나 기기학습,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필요한 거고, 건축구조나 환경설비나 시공이나 안전이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